아베 전 총리 명조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오, 계유, 경진, 정축. 항상 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유, 양인격이죠. 일간이 양일간이고, 그리고 월지가 겁재이면 이것을 양인이라고 합니다. 양인은 사흉신 중에 하나인데요. 양인의 특징은 흉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양인격 사주를 잘 제어하는 그런 명조는 되게 큰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양인이 금이기 때문에 이 유금을 제하는 것은 정화죠. 화를 보면 이 양인의 흉기가 제어가 되기 때문에 양인에게는 병이나 정이나 상관없습니다. 병정은 다 용신이 됩니다. 정용신이 시간에 이렇게 투출해 있지만 지금 이 정관이 별로 기운이 없어 보여요. 정은 축에 앉아 있고 축토에 앉아 있죠. 정미라든지 정사에, 만약에 정사에 앉아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대관이 되고, 또 월간에 계수가 이렇게 있는데 계수가 또 정관을 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하나의 공무원 사주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행한 것은 재성이 연간에 있으면서 정화를 멀리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국에서는 평범한 공무원 사주인 것 같고, 또 일반 그 회사에 근무하는 이런 회사원의 사주인 것도 같지만, 이제 거물 사주의 유형 중에 하나가 대운이 좋으면, 대운이 다른 것보다도 유달리 좋으면은 그 대운 내에는 거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베도 47 무인 대운, 57 기묘 대운, 이 20년간이 아주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7 정축 대운도 그렇게 나쁜 대운은 아니에요. 좋은 대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극하는 계수는 흉신이 되고 정관은 손상이 되니까, 지금 정관이 극을 받았으니까 항상 화는 좋다는 것이 복구를 해야 되니까 정해져 있죠. 그리고 계수는 여기서 흉이 되기 때문에 이 계수를 극하는 토도 역시 좋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는 정관을 극하는 흉신이기 때문에 흉하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목도, 일단 목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은 이제 대운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요 길흉에 대한 판단은요. 우선 요 원국에 있는 것만 보면 기본적으로 목화 토는 길하고 금수는 흉하다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이
대운이 지금 해자축 북방으로 가고 있죠. 네, 처음에는 다소 좀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요, 지지는 좀 흉할지 몰라도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까지 상당히 좋은 운으로 운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화토가 길신인데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이렇게 목화토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간 쭉 흘러가는 그런 사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갑을 병까지는 지지, 해자, 축, 지지가 해자 20년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 첫 대운 17, 그 다음에 27, 37세 이전 요 20년간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지지는 흉하지만 만약에 천간이 이렇게 길하다면 우리가 보통 한 50점 정도 내지는 40점 절반의 운이 있는 대운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수가 작동하는 시점은 여기 자중에 여기 이 개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시점이 되고 자가 시점이 되고 또 축도 축중에 개수가 있어서 여기도 시점이 됩니다. 이 개수가 작동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리는 상생상극과 동시에 시점, 그 다음에 상 이런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봅니다. 또 진토 중에도 여기도 개수가 있습니다. 정축대운에 정화가 당도를 하지요. 또 축토대운에도 역시 안에는 수도 있지만 겉으로는 토가 가득하기 때문에 화토의 기운이 가득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이 토가 좋은 역할을 하고 정화가 좋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40세 계유년에 첫 계유년 여기에 처음으로 중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자, 이제 이때 계유년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중의원에 당선이 되는가 이런 것을 아주 세밀히 봐야 되겠죠. 우선 대운이 정축대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대운은 운이고 원국은 명이기 때문에 대운과 원국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정축대운에 이미 이 사람은 기운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개수를 제어하고 정관성이 정관이 그러니까 관운이 강하게 이렇게 빛을 내는 그런 운이라 하는 것을 정축대운에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요 안에 정축대운 안에 10년이 있죠. 이 10년 대운은 가장 중요한 게 정축대운의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축대운이 길하면 세운은 좀 나빠도 정축대운의 그 운에 따라서 아주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대운이 흉하다면은 세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분석은 대운의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분은
37세 정축 대운 이 10년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다만 이 축 중에는 암 중에서 겨울수 즉 개수가 은은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대발, 대귀 이런 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진하고 진보하는 운으로는 아주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정축이 길하다고 일단 선언이 되면은 그 세운은 언제 정축이 작동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정축이 작동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40세 계유년에는요. 이 계유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상생상국으로만 보면은 여기서 계는 수고 유는 금이지요. 그러니까 금수가 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유라는 이 글자만 보면은 흉한 세운입니다. 그렇지만 정축 대운의 이 기운이 이 정관이 지금 아주 밝게 빛나고 있죠. 이 정관이 이렇게 정관이 밝게 빛나고 있는 빛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 중에 계유라고 하는 이 상 자체가 축토하고 글자가 똑같습니다. 즉 시점을 논할 때는 축이 작동하는 시점을 계유로 이렇게 봅니다. 상생상극에서는 흉으로 나오지만은 이 정축대운의 축토가 작동하는 시점은 계유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상생상극에서는 흉이 나오고 대운의 시점에서는 만약에 길이 나온다면은 이 두 개 중에서는 시점이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유대운의 중의원에 당선이 돼서 비로소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10년 동안에 관방부 장관, 자민당 간사장 뭐 이런 역할을 꾸준하게 발전을 해서요. 53세 병술년에 이때 총리에 오릅니다. 일본에서 53세면 최연소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병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병화지요. 병화 좋은 운입니다. 술도 술토지요. 역시 화토는 역시 좋은 운입니다. 총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분의 특징은 최연소 총리 그리고 최장수 총리 이런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요. 그렇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1년 동안만 하고 쉽니다. 쉬었다가 다시 59세 임진년에 다시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기해년까지 참 연임인 것 같아요. 연임을 계속 하면서 7년간 장수 총리가 됩니다. 여기에도 진이 진토지요. 여기 임수가 있습니다만은 임수는 진에 묘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임수입니다. 그렇지만 진토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53세, 59세 이 세운이 전부 무인기묘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인기묘대운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무인 47세부터
57세 기묘 이 20년인데요. 이것은 무인이 토가 되고 토가 장생지에 장생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무인은 아주 상당히 좋은 토운이 됩니다. 여기서 이 토가 잘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토가 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이 토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토가 죽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미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다른 개수를 여기서는 무토가 개수를 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지금 간목이 무토가 나타나면 간목이 흉신으로 바뀌어서 무토를 극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이 갑이 작동을 하는가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유축합이 되어서 금이 일어나 가지고 이 금이 간목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제어를 받는 갑은 무토를 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토는 안전합니다. 역시 기토도 안전하지요. 이렇게 해서 무인 기묘 20년에는 이 토가 아주 왕성하게 왕한 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묘 이것도 정묘 그러니까 기묘는 곧 정묘 이렇게 봐야 됩니다. 12인연을 보면요. 여기에 기묘는 정묘와 똑같습니다. 즉 묘에서 기는 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토는 다른 무슨 묘미합이라든지 해묘합에 의해서 목이 일어나기 전에는 목생화의 상태가 되는 것이지 이때 목에 의해서 기토가 파손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7세 기묘 내운에 이 기토는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묘는 묘가 기토를 저거를 제하려면은 어딘가에 해나 미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묘 합의되거나 묘미 합의돼 가지고 목이 일어나면 그때는 기토를 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도 지금 해미가 없지요. 이렇기 때문에 기토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 기묘 이 20년에는 정치 운이 이분의 정관운이 아주 좋은 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는 무인 기묘를 잘 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무인 기묘 대운에 무토 기토가 개수를 극을 하죠. 개수를 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 안에 흉신이 있는데 그 흉신을 제거하면 급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흉신이 없는 것보다는 흉신에 의해서 한번 극을 계극정 이렇게 극을 받았죠. 이렇게 계극정의 극을 받는 상태에서 이때에 이 정화가 다시 살아나면 급수가 높아집니다. 천옥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재성이 이렇게 통군을 해서 무일간도 통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주 자체가 거부사주가 됐는데 거기 옆에 기토가 있습니다. 이 기토 겁자가 개수를 극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고 또 그 구조를 정관이 와서 이렇게 극하는 이런 구조는 급수가 큽니다. 그래서 천억 부자가 되었듯이
이분의 아베 총리의 사주도 정관이 용신인데 그 정관을 계식상이 일단 극하는 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토기토가 20년간 계수를 극하기 때문에 이때 크게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즉 정관이 인수를 썼던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정관용인의 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경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대운 67세 경진대운이죠. 67세부터 경진대운으로 10년간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은 69세 임인년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 경진대운의 경금은 수를 생하는 흉신으로 정해져 있죠. 경금 자체가 흉신으로 정해져 있고 또 여기에는 토도 물론 있지만 이 안에는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 물론 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하는 그런 경진대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계수가 이 안에 있는 계수가 작동하는 시점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계수가 작동하는 시점은요. 자운, 그 다음에 축운, 그리고 계운 이렇게 계수가 작동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얘기하는 진토운에도 계수가 작동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경진대운은요. 금도 작용하고 수도 작용하고 토도 작용을 합니다마는 세 개의 오행 중에서 두 개의 오행이 흉하고 하나의 오행이 길하다면 이것은 거의 75%, 80%, 75%, 80%의 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진대운은 좋지 않는 글자가 작용하는 운이죠. 여기 지금 진토에 의해서 수가 가려져 있지만 이렇게 69세 임인대운이 되면은 이때 임수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바로 이럴 때가 조심해야 되고 좋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묘대운 중에 나타난 임진의 임수는 그렇게 큰 흉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묘대운에 이미 이 기토가 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돼 있으면 길대운이 됩니다. 길대운에 세운에서 임수가 보이는 것은 흉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있어도 거의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 기토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진토는 아주 유효한 토로 이렇게 거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진대운에 여기 진중에 계수가 있죠. 이런 상태, 흉신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대운에서 계수가 있는데 세운에서 임수 흉신이 나타나면 역시 이때도 이 임수는 요주의 흉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매우 좋지 않는 흉운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 시점을 보니까요. 임인년 정미월 임술일 병호시 이때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민년에 정미월에 총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왜 이 시점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사주는
이 사주의 특징은 계수와 정화, 이 두 가지가 이 사주를 좌우하는 두 글자입니다. 즉 계수가 보이면 흉이 되고 화가 보이면 길이 되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팔자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계극정이 작동하는 이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주라고 하는 것은 가불병정 무기 경신 인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22개의 글자가 계속 흘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만에 한 번씩 이 계수가 나타나게 돼 있고 12년 중에 3년간은 해자축 수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다 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이 이 원국에 있는 어떤 시점이 작동할 때에 이 흉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이 중요한데요. 시점은 여기 계극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수운이 좋지 않다. 이것이 첫 번째 시점론입니다. 그리고 화운도 좋지 않다 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시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수운도 좋지 않고 화운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운은 복구하는 운인데 왜 화운이 좋지 않는가? 네, 맞습니다. 화운은 복구가 분명하지만 복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화가 파손되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이때는 화가 파손되는 시점으로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운도 시점이 되고 화운도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정미월에 이분이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는데요. 정미월은 따지고 보면 여름입니다. 여름이고 여기 지금 정화가 올라왔죠. 정화가 올라왔지만 임수가 정화를 그가는 이런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정화는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그런 월이 되고 또 이 정화가 파손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또 병오시에도 왜 병오시에 난 12시경 왜 난 12시경에 그런 흉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이 병오 자체도 시점이 됩니다. 즉 병오에 오가 있죠. 이 정화가 작동하는 시점은 정이라는 글자하고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게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병오가 이렇게 있어도 역시 일진에서 정식상이 병화를 이렇게 극하고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민년도 관성이 파손되는 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미월도 관성이 파손되는 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임술도 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성이 파괴되는 일진이고요. 병오시도 관성이 파손되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왜 병오월에는 잘 지내다가 전월이죠. 전월 그러니까 5월 6월이죠. 6월달 병오월은 잘 지내다가 왜 7월달 정미월에 흉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차차 그런 것을 얘기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병오월에는 아무 일이 없고 정미월에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베 전 총리는 69세 이민년에 좋지 않는 일을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총격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이분을 살해했는가 하는 그런 사항이
이 사주 안에 나오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상관이, 이 명조는 계상관이 정관을 그가는 이것이 지금 포인트죠. 그런데 이 계는, 상관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생관, 상관은 생각인데,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유겁제에서 위로 투출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겁제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 즉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이 사람의 수명성 정관을 그가는 그런 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 일주가 대운에서 경진을 만났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경진 일주를 만나면, 일주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쌍둥이. 복음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게 작용을 한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경진 자체가 흉으로 작용할 때는 흉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주 경진이 나타나는 그런 경진대운 또는 경진년, 이런 그 복음이 나타나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다. 결혼도 역시 자기 자신의 문제고 사망도 자기 자신의 문제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가 일어나는 대운인데, 그 대운, 경진대운은 좋지 않다 하는 이런 의미가 경진대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계수가 진중에 들어가 있죠. 네, 진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중에 들어가 있는 진은 어머니, 이 아베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인수, 어머니죠. 어머니 성입니다. 어머니를 뜻하는 그런 글자인데, 이 인수가 이분의 겁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진토는. 네, 진유합이 되어서 어머니의 입장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베의 그 종교, 인수는 종교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아베의 종교는 이 겁제, 이분의 어머니의 종교와 진토가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토에서 계수가 투출해가지고 이 계수가 수명성 정화를 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어머니의 그 종교가 이 사람의 종교와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생각이 바로 어머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이 사람을 사망케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진대운도 좋지 않았고, 이민년도 좋지 않았고, 정미월도 좋지 않았고, 임술월도 좋지 않았고, 병오시도 역시 좋지 않아서 계속 흉대운, 흉년, 흉월, 흉일, 흉시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명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